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 연말 인사에서 미주 총괄을 맡았던 한진만 부사장이 삼성 파운드리의 사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중국의 레거시 파운드리를 타겟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뭐 닌텐도 스위치2도 이제 수주를 하면서 부활의 희로탄을 좀 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 특히 평택 캠퍼스에 있는 파운드리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50% 콜드 셧다운, 뚜껑 집을 완전히 내려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주를 조금 받으면서 평택 캠퍼스가 6월 달부터 풀캐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3나노, 2나노는 지금 2나노는 아직 생산을 안 하지만 3나노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별로 실적이 없지만은 8나노, 5나노, 4나노 이런 데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퀄컴의 2나노 애플리케이션을 수주할 거라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퀄컴하고 삼성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발표된 것처럼 엑시노스 2500이 공개가 돼서 7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 7에 이제 그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요런 것들, 엑시노스는 우리 뭐 삼성 파운드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참 이게 좀 조금만 더 당겨졌더라면 갤럭시 S25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부활의 신호탄들이 좀 나오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 2나노 AP를 수주할 것 같아요. 이 퀄컴은 삼성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삼성은 퀄컴의 애플리케이션을 AP를 뭐 1년에 거의 10조 원씩 사주는 그런 뭐 관계니까 일정한 부분에 파운드리를 계약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죠.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 4세대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2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 실패를 했죠. 근데 요즘 수율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2나노는 아직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TSMC는 지금 수율이 한 70% 올랐다 그러고 삼성은 한 40, 50%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3나노는 뭐 수율이 60% 이상 확보가 핵심 관건이죠. 현재는 한 40%대, 하반기에 60%가 목표죠. 그런데 퀄컴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두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카나팔리라는 그 프로젝트명이 있습니다. 카나팔리. 이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2입니다. 이게 새로운 제품이죠. 그래서 기본 버전이 있고, 카나팔리 S가 있어 두 가지 버전으로 예정을 하는데, 기본 버전은 TSMC의 3나노고, 카나팔리 S 버전은 삼성 2나노 공정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2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에요. 만일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에서 성공이 돼서 2나노나 3나노에서 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갤럭시 S26 시리즈 중에서 일부는 스냅드래곤 8로 가고 일부는 엑시노스 2600으로 가겠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갤럭시 S26에다가 엑시노스 2600이 전량 들어간다?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갤럭시 아마 27 내후년 정도 돼서 엑시노스 2700이 잘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엑시노스 2600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아직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퀄컴이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인데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이 아니고 슈퍼컴퓨터용 CPU 또는 차량용 반도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컴하고는 스냅드래곤 2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슈퍼컴퓨터 HPC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는 CPU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TSMC는 지금 3나노 캐프는 풀로 꽉 찼습니다. 2나노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그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TSMC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전략을 한번 볼까요? 텍사스 테일러 헙이 내년에 초에 이제 장비 반입을 하고 26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입니다. 여기에도 2나노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1.4나노 개발 일정을 조금 늦췄습니다.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 2를 AP를 이제 수주를 성공하면서 닌텐도 저 게임기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매출 이런 실적이 3분기부터는 일전 좀 잡힐 거예요. 닌텐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출이 1조 뭐 5천억, 3천억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텍사스 테일러 팹입니다. 이건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제 기술인으로부터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마감이 들어가고 2차 공장을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정말 삼성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고 일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잘라내서 뭐 매각을 하거나 분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어렵고 이정 회장은 그렇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파운드리 점유율 한번 볼까요? TSMC 점유율하고 삼성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여기 보면 TSMC가 올해 1분기 67.6%입니다. 삼성 7.7%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133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2030년에 1등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19%였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20%가 될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1등도 가능하다 했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깎아먹고 이 중국의 SMIC가 6%란 말이에요. 중국에 추월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삼성전자가 닌텐도라든가 이런 퀄컴이라든가 엑시노스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많은 좀 수주를 해서 점유율을 높여야지 이 중국의 추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는 팹리스가 3,000개입니다. 우리나라 150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하게 많은 그 팹리스를 거기에 수주를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또 정책이 불확실해요. 이 트럼프는 뭐 워낙에 오락갔다 하니까 그다음에 뭐 관세라든가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텍사스 그 테일러 팹에 그 또 주기로 이렇게 보조금 주기로 했는데 이걸 무슨 재협상을 한다느니 이런 것들, 또 현재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2나노가 삼성이 수위를 좀 더 높여서 한 60% 정도 돼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퀄컴의 스냅드래곤 젠 8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데 엑시노스 2500 잘하고 2600 잘하고 이런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수율은 이나노가 이제 뭐 40%대 뭐 이게 나가는데 60%가 넘어야죠. 이게 빨리 수율을 땡겨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왜냐하면 TSMC 캐파가 넘쳐서 TSMC가 대응을 잘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그 TSMC를 가지 못하는 물량들을 받을 수가 있고, 레거시 파운드리는 또 중국의 일부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삼성 엑시노스 2500이 공개가 됐고 시스템 반도체의 전략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50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자립화, 그러니까 엑시노스 2500이 잘 되면 이게 이제 3나노 GAA 공정으로 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갤럭시 갤럭시 Z 플립 7에 이제 전량 탑재가 돼. 전량 탑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탑재가 되면 뭐 긱벤치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 이렇게 탑재가 되면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러면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이 자신감을 얻어서 갤럭시 S 2600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갤럭시 S25에도 장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갤럭시 엑시노스 2500을 보면 삼성 시스템 SI에서 설계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 3나노에서 공정에서 이제 제조를 하죠. 참 삼성이 이 3나노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말 그냥 거의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수위를 못 잡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CPU의 성능이 15%가 향상되고 AI 연산 성능도 39%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삼성도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의존했던 이제 퀄컴 중심의 구조를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갤럭시 S25 탑재는 수율 문제로 무산됐지만 폴더블 폰에 들어가야 되죠. 이 폴더블 폰도 매출이 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애플도 지금 폴더본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 SDI에 들어가겠지만은 삼성이 일단은 갤럭시 엑스노스 2500을 만들어서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삼성이 모바일 AP 구매 비용이 연 10조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갤럭시 S25가 지금 잘 팔리잖아요. 잘 팔렸어요.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AP 구매 비용으로 10조 원을 퀄컴에다 주고 LPDDR5X는 또 마이크론에다 주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갤럭시 S25를 팔아가지고 사실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분이라도 이제 그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기 수익성이 확보가 되죠. 매출 구조도 다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체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MX 사업부가 또 DS 반도체 여기를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부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잡아놓은 시장인데 그걸 못하고 퀄컴에다 그냥 연 10조 원,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다가 또 LPDDR5X 이런 것 들어오는 이 삼성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양산과 실사용 성능이 입증이 돼야죠. 그러면 갤럭시 S 시리즈에 확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삼성이 갤럭시 S25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A 시리즈도 있고 여러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는 엑시노스 2500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600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엑시노스 2600을 잘 만들면 내년에 갤럭시 S26의 일부와 그 다음에 뭐 A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라든가 플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7월 9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G 플립 7이 여기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 것이 출시가 됩니다. 정말 성능이 잘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 캠퍼스, 그 다음에 평택의 파운드리도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3나노가 늦었지만은 엑시노스 2500을 통해서 공정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수율이 뭐 60%를 넘어서 7, 80%가 된다 그러면 TSMC에 가지 못한 그런 고객사들을 유치할 수가 있죠. 외부 고객사 확보가 아주 시급합니다. 이 파운드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객사를 유치하지 못하면은 가동을 못합니다. 라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이나노에서 조금 수위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500을 대량 생산이라고 코드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엑시노스 2500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퀄컴의 이나노까지 잘 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가능성, 부활의 신호탄을 확실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마련됐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